안녕하십니까. 제가 최근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었는데, 제가 지금 출고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. 그래서, 어느 정도 타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제가 주행은 사실 또 주행거리가 지금 500이 조금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, 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, 대신에 이제 옵션 사양에 대해서 제가 산 트림이랑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어떤 느낌, 그러니까 사실 옵션이 사실 자동차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막 1000만 원 차이도 나는데, 제가 선택한 옵션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제가 선택한 K5 차종은 K5 1.6 터보 노블레스 트림이고요. 2.0이랑 1.6 터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저도 사실 몇 개월 정도 고민을 했는데, 뭐 출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저는 일단 이 컬러 색상 자체를 유튜브를 하려면은 1.6 터보를 일단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컸고, 두 번째로는 세금 혜택이 좀 컸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이 한 절반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저도 한 5년 타고 뭐 3년 타고 바꿀 생각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세금 혜택이 좀 마음에 들었고, 근데 이제 기본 가격 자체가 1.6 터보가 한 100만 원가량 비싸죠.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1.6 터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노블레스 트림이 기본 가격이 2,901만 원입니다. 지금 개소세 3.5% 적용했을 때고, 그렇죠? 그래서 지금 54만 원 할인이 적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2,955만 원이었겠죠? 노블레스 트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왜 노블레스 트림으로 했느냐를 말씀드리면 12.3인치 슈퍼 비전 클러스터가 일단 가장 컸습니다. 이게 그렇게 했을 때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또 있거든요.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후측방 카메라,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미러 이제 깜빡이 넣었을 때 이제 모니터에 전시를 시켜줘야 되고, 그리고 서라운드 뷰를 넣으려면은 이게 노블레스 트림만 가능합니다.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. 그래서 노블레스 트림 이상을 선택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블레스 트림으로 좀 결정을 했고, 두 번째로는 전방 주차 거리 경고,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차피 뭐 한 30, 40이면 싸제로 달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, 그냥 싸제로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냥 순정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, 저 같은 이제 좀 운전 초보 분들은 좀 이게 아무래도 전방 착폭감도 잘 안 잡아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어차피 넣을 거라서 뭐 이런 거 감안하면 뭐 프레스티지보다 어차피 노블레스 하는 게 뭐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좀 노블레스 트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로 넣은 옵션을 말씀드리면 스타일인데요. 스타일 옵션이 지금 노블레스 트림 기준은 59만 원이에요. 근데 이게 왜 더 싸냐면 프레스티지보다 싼 이유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이제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기본 적용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 가격이 59만 원으로 다운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19인치 피렐리 타이어, 그러니까 18인치에서 19인치로 인치업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전면부에 이제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서 이제 외관이 좀 달라지죠.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적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에 깜빡이가 이제 벌브 타입으로 따로 들어가고요. 근데 이 지금 전면부 램프 쪽, 전면 주행등 쪽에 주황색 램프가 들어오게 하려면 이 스타일 램프 옵션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쉐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꼭 여기 쉐들 브라운 인테리어 하겠다, 여기 좀 보이시지만 네, 하겠다 싶으시면은 이 스타일 옵션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컴포트 옵션을 넣었습니다. 컴포트 옵션이 74만 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,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뒷좌석 열선 시트. 이제 패밀리카로 쓸 거기 때문에 뒤에 이제 어른분들도 많이 태우고 가족들 많이 탈 거 생각해서 뒷좌석 열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, 에어컨 바람 좀 강하게 쐬는 거를 저도 안 좋아해서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좀 통풍 시트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추가로 앞좌석에 이제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는데, 여기 보시면 유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중접합이 차압 유리가 들어가 가지고요, 뒷좌석보다는 좀 두꺼워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소음에 좀 민감한 스타일이거든요. 좀 이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선택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인데 이게 74만 원이에요.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 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겠죠. 그래서
그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나 이제 어떤 그런 내부 순환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적용이 되는 크루즈 컨트롤, 이제 스탑앤고까지 포함된, 그러니까 이제 전방 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뭐 멈추면 멈추고 이런 스탑앤고 기능까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추가로 두 가지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, 전방 추돌 방지 보조. 그래서 앞에서 혹은 뭐 교차로에서 누가 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급제동을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안전을 위한 옵션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뭐 나는 운전에 워낙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운전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분들도 실수할 수가 있고,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이거는 좀 넣는 게 어떤가, 차라리 스타일을 안 넣으면 안 넣더라도 좀 넣어야 되는 옵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, 굳이 흠을 찾자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쓸 때 이게 조금 스탑앤고로 해서 이제 막 정차 시에 유용하기는 해요. 되게 이제 밟았다 뗐다 엑셀을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편하긴 한데, 단점이 뭐냐면 약간 급제동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람이 아무래도 스무스하게 하는 운전에 비하면은 이게 반응이 빨리빨리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, 조금 이제 급 출발하고 급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더라고요. 제가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불편한 건 있었는데, 그 다음에 후진을 하거나 그럴 때 뒤에서 누가 이제 뭐 갑자기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튀어나왔을 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그때도 이제 제동을 해주거든요.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. 좋은데 굉장히 급박하게 팍 이제 급제동 걸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또 약간 오히려 부작용으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급박하게 팍 쓰더라고요. 그래서 막 알림도 크게 나오고 이러니까 초보 때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네 번째로 10.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93만 원입니다. 뭐 사실 내비게이션 요새 핸드폰도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거치대 쓰고 뭐 핸드폰 내비로 봐도 되는데 뭐 굳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일단 아무래도 저는 이제 렌트할 때 제가 핸드폰 내비를 많이 써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화면이 좀 작잖아요. 작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. 이게 좀 빨리빨리 크게 봐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좀 큰 화면이 있으면은 좀 좋겠다 싶었고, 참고하셔야 될 거는 유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물려있는 게 많아요.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새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능이랑 그 다음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,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옵션이죠. 사실 나머지 이거 4개는 사실 그냥 좀 깔고 갔어요. 그러니까 이건 좀 자동차 사면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깔고 갔는데, 사실 파노라마 선루프, 이게 사실 계륵 같은 존재죠. 이게 뭐 자동차에 사실 뭐 어떤 안전 기능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편의도 아니죠. 뭐 편한 게 딱히 없죠. 사실 불편했지. 근데 이게 사실 심미적인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보시면은, 네, 아이고 여기 다 열리면 안 되는데, 네, 깜짝이야. 네, 네, 아유.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선루프가 이렇게 보이시죠? 네, 이 선루프 자체가 사실 심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넣냐 마냐 되게 뭐하러 넣냐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 8대2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뭐 안 넣어서 후회한다는 분들도 덜어 있었는데, 사실 뭐 왜 뭐하러 넣냐라는 의견이 사실 많았죠. 그리고 가격이 118만 원이에요.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옵션들 중에서 제일 비싸요. 그래서 사실 제일 뭔가 효용성은 떨어지는데 제일 비싸지 않냐,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썬루프를 넣는 것 자체에 좀 로망이 있었어요. 이게 좀 개방감이 있는 자동차를 타는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고, 기왕 사는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저것 다 넣다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넣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,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여기 B필러랑 C필러,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 여기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쪽이 그 선루프를 안 넣으시면은 약간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조금 보기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나름 이제
뭐 맘먹고 사신 분도 있을 텐데 좀 아무래도 썬루프랑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선택한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그 옵션은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누구는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고 저렇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신인 것 같아요. 소신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예산은 정해진 데에서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우선순위 기준으로 자르는 거죠. 예, 그렇게 좀 적용을 해야지 이게 넣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하는 색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사실 거의 풀옵션 가거든요. 아니면 뭐 진짜 생각도 못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. 저도 사실 처음에 사려고 한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넣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뭐 세금 포함하면은 3,500이 조금 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있어집니다. 이게 K5가 세금 포함해서 3,500 이상을 줘야 된다고? 그럴 거면은 그랜저 사지. 그 기적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? 그 모닝 사러 가서 그랜저 사한다고. 진짜 그럴 거면 그랜저를 사지 뭘, 야 깡통 그랜저를 사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개인의 선호니까 우선순위 잘 결정하신 다음에 이제 자를 건 자르고 과감하게, 사실 가성비를 원한다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그러면 백은 빼시고, 아니다 뭐 기왕 사는 거 난 제대로 사겠다 나중에 후회 안 하겠다 뭐 10년 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좀 넣고 싶은 옵션 꼭 챙겨서 넣으시고요.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 드렸는데 뭐 혹시 궁금하다 뭐 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런 거 좀 있으면 제가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으니까 뭐 필요하신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